제가 원래 풋프린트는 뭐 꼭 써야 된다 주의는 아니기는 한데 이 텐트를 얼마 전에 돌바닥에 썼더니 바닥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났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긴 한데 그래서 풋프린트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필수는 아니긴 합니다. 이번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로 이 비닐로 풋프린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백패킹 텐트들 보시면은 전용 풋프린트가 있죠. 브랜드에서 만드는 어떤 제품은 포함인 텐트들도 있고 어떤 텐트는 별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풋프린트를 별도로 구매하려고 가격을 보다 보면은 아니 천한장이 뭐 그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근데 또 전체 텐트 가격이 몇십만 원 하는데 아닌가? 제가 갖고 있는 카퍼스 파워 풋프린트를 제가 한번 봤더니 그게 천한장이 7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선뜻 구매가 안 되기는 하겠죠. 뭐 물론 포함이 돼 있으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무게를 줄이시려는 분들이 이런 비닐로 이걸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아무튼 비싼 텐트는 전용 풋프린트를 사용한다 쳐도 이런 저렴한 텐트들은 제가 이 텐트 풋프린트를 이거는 별도 구매거든요. 찾아보니까 25,000원이나 되더라고요. 아니 이 텐트가 10만 원인데 무슨 천한장이 그래서 이걸로 풋프린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 무게가 920g인데 전용 풋프린트 무게가 한 1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kg가 넘어가는데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비닐로 요거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3,000원짜리 외풍 차단 특수 비닐이라고 합니다. 안에 이런 비닐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이너 텐트보다 좀 작게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요거 그냥 그대로 반 잘랐거든요. 사용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 비닐에 관련된 이야기와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패킹 브랜드 고사머 기어와 식스문 디자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비닐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5,000원, 18,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홀리 크라이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고사머 기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설명된 내용에 수축이 되는 비닐이고 홀리 뭐였더라? 제가 홀리 올레핀이라는 소재로 만든 필름이라고 합니다. 식스문 사이트에서도 수축이 되는 필름이라고 그런 설명이 적혀 있었고요. 근데 이 다이소 비닐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폴리에틸렌 그리고 수축 필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와 이 다이소 필름이 완전 동일한 소재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폴리올레핀이라는 POF라는 소재는 폴리에틸렌의 그 하부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뭐 비슷하다고 그렇게 알게 돼서 그 백패킹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비닐이랑 이 다이소 비닐이랑 아주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을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백패커들도 이런 비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3,000원짜리를 몇 배를 남는 장사인데요,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텐트 스펙 표기가 있긴 하지만 한번 확인차 거꾸로 펼쳐서 사이즈를 대충 잡아보고요. 신중하게 모양대로 잘라주다가 한번 실패했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냥 쭉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구매를 했는데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쓰자. 왜냐면 저 끝쪽은 잘 눌리거나 이럴 일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랐지만 괜히 잘 만들고 싶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우선 뻘짓을 시작을 했습니다. 뻘짓이라고 하기 좀 사이즈에 맞게 비닐을 잘라주고요. 특히 저 삼각형 부분 때문에 이 짓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잘 잘라주고 잘라준 부분에는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거 자르려고 가위 샀더니 잘 드네요. 아무튼 크기에 맞춰서 좀 안쪽으로 풋프린트는 좀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잘라서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튼튼합니다. 일반 비닐이랑 다르게 좀 촉감도 다르고요. 아무리 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늘어나긴 하는데 절대 안 찢어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찔러도 안 뜯어집니다. 안 뜯어져요.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결이 있거든요. 한쪽 방향에 이렇게 작은 딱 흠집만 나도 쑥 찢어집니다. 그냥은 안 찢어지는데 살짝 이런데 살짝 흠집만 나도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가위로 요런 데 지금 다 자른 데잖아요. 근데 요런 데 이렇게 살짝 흠집이 나 있으면 당겨졌을 때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무게를 측정을 해보니까 엄청 가볍죠. 근데 이 작업을 더 하면은 무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모서리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뭘 할 거거든요. 테이프를 붙여서 보강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자른 면을 테이프를 한 번 더 감아줄 생각입니다. 가위가 지나간 면을 그 작업을 해볼게요. 아유, 좀 귀찮은데. 자, 최대한 펼쳐주고 이 자른 면에다가 네, 다 붙였습니다. 뭔가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우선 그래도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붙였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고무줄 연결해도 되는데 괜히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걸 하나 샀습니다. 만 얼마밖에 안 해가지고 샀어요. 아일렛이죠, 아일렛. 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이거 거의 뭐 200개 있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주고 아일렛을 이렇게 해주면 오이씨 더 눌렀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어디 썼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고무줄 남은 걸로 해가지고 이 정도 당길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사실 여기 끝에다가 그 고리 같은 걸 달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진짜 오버인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죠. 다 작업을 한 무게가 54g. 아까 38g이었으니까 16g.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그래도 가벼운 무게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뿌듯한데요? 네, 이렇게 딱 이 모양대로 만들고 고무줄도 달아줬습니다. 저는 뭐 무게를 줄이겠다는 것보다 이 풋프린트 사기 돈이 아까워서 이걸 만들어 본 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풋프린트를 사용을 해보고 마지막 소감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풋프린트를 직접 사용을 잘 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한 건 아닌데 뭐 1박 사용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그 바닥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닥은 아니었지만 아주 잘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 어디 구멍 나거나 찢어진 데 없이 멀쩡합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 이 비닐을 사용하는 지인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주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어디에 이렇게 찍혀서 찢어져 가지고 바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렴하니까 무게도 가볍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가성비 텐트에는 이런 저렴한 풋프린트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안 업체고 또 그 사장님 한 번 딱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광고 절대 이런 거 아니고 괜찮아 보여서 업체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커스터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사장님이 직접 백패킹을 하시고 수작업으로 풋프린트 주문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좀 비싼 텐트였다면 그 업체에 의뢰해서 풋프린트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풋프린트를 만들게 된 게 저렴한 텐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을 했고요. 내가 아끼는 텐트가 있으시다면 커스터브 업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